아주 궁금한 이야기 피, 누구누구는 왜 그랬을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한 첫 번째 인물, 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을 대신 누구라도 사심 있는 생각으로 밀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제가 맡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잡음이 없습니다. 처참한 수해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나더 왔으면 좋겠다 고 망언한 인물도, 이태원 참사를 두고 각시탈의 음모를 설파한 인물도 단수 공천입니다. 물갈이 대상인 TK 의원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무개혁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 처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 나가잖아요. 양재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된다든가 제가 그렇게 유도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음이 없으니 감동도 없고 쇄신도 없다라는 비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그랬을까? 앵커께서 감동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 말은 아니고 기사에서. 그게 기사들이 예. 또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감동이 없습니까? 정말 험지로 적장이 있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장수들이 있어요. 서병수 의원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조혜진 의원, 김태우 의원 같은 분들은 자기 지역을 버리고 거기에 재선되어 있거나 민주당의 후보로서 정말 튼튼하게 잘 성을 쌓은 분들을 공격하러 자진해서 나간 거예요. 저희가 21대 들어와가지고 지역구에서 83명이 당선됐습니다. 이분들 나가라고 할 만한 숫자도 많지가 않아요. 워낙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자르는 것이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83명이 살아났는데 이분들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전에 180석을 민주당이 휩쓸 때에 정말 광풍이 불었잖아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어디로 가느냐, 험지로 가는 장수들한테 감동이 없다. 전 그 기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가 없다. 그 살아남은 분들이 대부분 다 영남 기반의 의원님들이시죠. 텃밭 좋은 데서. 그런데 이제 초기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호기롭게 하위 10%는 무조건 컷오프한다. 그리고 영남의 용액관들 내려간다. 그래서 일종의 살생부 비슷한 것도 막 돌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마침 이제 고무렵에 소위 이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발의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무렵이 이제 공천 시기랑 맞물린 건데, 저희가 이제 야당하고 정의당 등등 포함하면 최대가 180석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제2의 요구를 통과하려면 197석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17석이 필요한 거죠. 여당에서 이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공천 시기에 만약에 이 현역 의원들을 탈락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 일종의 잠재적 우군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요소들이 작동하면서 어떻게든 현역 의원을 일종의 자르지 않기 위한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많이 고려했고, 공천 과정에서도 소위 무감동, 무쇄신의 요소들이 강하게 작동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이제 제가 기사를 딱 뽑으면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당으로 새롭게 태어나. 그래서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에 이번에 공천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김건희 여사께 고마워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 덕분에 현역들 물갈이라든가 자르기 이런 게 별로 없고. 이제 우리 대부분 이제 박원장님께서 공천을 받으신 이야기를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게 지금 잘 그럼 다 하시는데 김건희 여사 계보가 된 거는 그렇죠. 상당히 재미있게 하시는데 정치 코미디로 나가시면 대성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미당은 사실상 이 정치 기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그런 정치 공학적인 판단을 이렇게 로드맵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이미 패스트 트랙까지 태워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딱 이게
본회의에서 처리되게끔 됐잖아요. 그럼 제2 요구가 들어가면은 늦어도 뭐 1월 달에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결론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까지 보고 지금 2월 29일까지 미룬 게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민주당의 저 기술자들이 판단이 안 맞은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은 일단은 물갈이 폭이 소폭인 거는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이거 현역들 특히 중진들이랑 싸워서 이기라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 저 같은 경우 8년을 현장에 뛰잖아요. 예. 저는 골프를 끊었습니다. 정말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말이면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오겠다고요? 지금 그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스템 공천에 여야를 막론하고 주는 교훈은 신인들 같은 경우 정말 현장에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비를 해야 그 생산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은 들어오실 때 낙하산으로 들어왔던 경우가 많아요. 정치인들 보면요. 본인들은 들어올 때 낙하산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신인들이 도전할 때쯤 되면은 신인 가산 좀 왜 줘? 신인들도 바닥부터 기어.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인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이 정치인들은 생각보다 이 녹음기가 없거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잊어버리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잊어버리는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다.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많이 그렇죠, 틀리죠. 그렇죠. 이제 그 이번에, 말씀을 좀. 이번에 떨어지시더니 이제 막 공격하시네요. 아니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보면은 친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무리수가 있더라도 다 공천했어요. 정진석 의원님, 뭐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정우택 의원님 말씀 많았죠. 그런 분도 공천 받았고요. 자, 이원모 비서관 시운 강남을 버리고 험지로 간다더니 경기도에서 시운 용인 갑으로 가셨어요. 다 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대로 받았고요. 박수영 의원도 받았고요. 막말 이야기했었는데 김성원 의원님 수해 관련해가지고 당에서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 공천 받았고요. 주진우 비서관 공천 받았고 장해찬 씨도 받았고 아니, 친윤들 다 받았습니다. 리스트를 갖고 다 다니네요. 받았는데 여기에 불이익 당하신 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 같아. 불이익 당하신 분들. 자, 김태호 의원 뜬금없이 자기 지역구 버리고 양산으로 갑니다. 비윤입니다. 서병수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윤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또 지역구 또 버리고 또 딴 데로 갔어요. 또 여기에 가장 결정타는 조혜진 의원이에요. 밀양하고 김해는 완전 다른 곳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영역이 아니고 밀양은 경남의 행정구역을 두고 있지만 생활권이 대구 생활권이에요. 그런 분을 김해라는 남의 나라에 보내버린 거예요. 왜? 이분 비윤이거든요.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9명이 나왔어요. 예. 그 중에서 3명은 뭐 양지라고 하는 곳에 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6명은요 정말 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 얘기를 하셨는데 정우택 의원 경선 붙었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같았으면 경선도 안 붙여줬을 것 같은데. 정진석 대표님 잘하시잖아요. 박수현 의원하고 붙었잖아요. 다른 분하고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대통령하고 가까워서 이거 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사법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시니까 지금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 과정에 있고 1심 선고도 나왔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김성태 의원인데 하나 궁금해서요. 예. 의원님은 스스로를 분류하시기에 비윤이에요? 반윤이에요? 뭐 그런 걸 왜 여기 이런 방송에 자리에서 대놓고 물어요? 아니 네. 궁금해서. 친윤입니다. 친윤. 아니 핵심 친윤이십니다. 핵심 친윤이시면 안 잘리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공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저를 가지고 성분 아니, 그 구분 궁금해서. 하지 아니 정말 대선 때 중앙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중앙위원장. 중앙의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직이나 이런 걸 다 근데 제가 하시고 아주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친윤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도 김건희 여사 눈에 벗어나면 언제 친윤이었냐 하여튼 김건희 여사 끌어들이는 것은 하여튼 모든 싶어서 방송 가서 이래요. 바로 아웃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예. 대표적인 경우가 송파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 아니, 국민의힘에 심사 관련해서 재밌는 유머가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무슨 루머요? 딱 들어보면서 이건 명품 백입니까? 조그만한 파우치입니까? 그걸 맞춰야지 일단 그 공천 심사 첫 번째 질문을 통과할 수 있다. 하여튼 민주당다운 속의 지금 소리인데, 네. 야, 아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희비가 좀 많이 엇갈렸어요. 실제로 생존율이 높지는 않고요. 또 험지에 간 장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궁금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영등포 을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이 이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고심 끝에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박민식 전 장관 같은 큰 정치인은 국민의힘과 함께해야, 그런 분이 함께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박 전 장관은 왜 그랬을까요? 정말 박 전 장관 참 훌륭한 분입니다. 박 장관하고 제가 또 통화를 했어요. 관두기 전에. 영등포에 며칠 관두기 전에요? 전에도 했고 관두기 전에도 했고요. 2번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계셨나요? 네, 그러면서 이걸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박민식 장관을 넣어도 이기고 지금 박용찬 후보 맞지요? 네. 박용찬 후보를 넣어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장관 이야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한석이라도 놀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경선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결심을 해주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박민식 장관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데요. 재배치설이 돌죠. 그 재배치설이 뭔가 하면요. 박민식 장관이 국회에 냈던 부산 북구에 지역구가 하나 더 늘었어요. 북구 가불로 나눠졌어요. 원래 북강서로해서 구청 2개가 2개 지역구였는데 북강과 강서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북구가 2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부산 북구에 지역구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그 지역구가 실제로 영등포보다 더 좋겠죠. 박민식 장관 입장에서는. 저는 아마 거기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제가 좀 이렇게 봅니다.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제가 보태면 뭐 잘 아시겠지만 박민식 이 장관이 전재수 의원하고 2번을 붙은 거 아닙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재수랑 안 붙는다고 해서 처음에는 분당을 가보겠다고 했다가 분당에서도 잘 안 되니까 영등포를 가보기로 했다가 지금 사실은 유목민이 된 겁니다. 본인이 정의롭게 할 거면 다시 부산에 내려가서 전재수랑 붙겠다고 하는 게 상식이 맞죠. 그런데 거긴 다시 안 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소위 본인 지역구 출마 쇼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정의로운 무슨 선택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의 이익에 지금 어디가 가장 부합하냐 지금 이런 걸 보고 있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도 다시 부산으로 회귀한다는 일종의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재수 지켜봐야 돼요. 의원께서 옆지역구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박민식 의원은 참 동생으로 이렇게 아주 좀 어려운 그런 상마다 늘 상의를 많이 하는 만나셨잖아요, 최근에. 상당히 좀 진솔한 친구예요. 맞습니다. 예. 자기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그 영광급에서 최초의 전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부 장관이 된 이유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전재수 의원과 맞붙지 않고도 하나의 선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절대 박민식 의원이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박민식 의원은 제가 개인적인 인연을 떠나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나 또 우리 당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영등포보다도 더 험한 데로 자기가 갈 수 있다는. 노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디든 간에 저는 박민식 장관이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이 수도권에서 더 험지, 영등포보다 더 험지에 가서 승부를 걸어주는 게 그런 정치인의 도리다. 설사 안 되더라도. 그래서 아마 그런 판단과 고심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보고. 그렇게 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동훈 위원장은 왜 그랬을까로 돌아와서 방송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1대1 TV 토론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동훈 위원장 나는 수락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 이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에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겁니까?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제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동급이 되고 싶겠죠. 이재명 대표와 동급이 되고 싶어서 이 사실을 그렇죠.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이 동급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여론조사를 보면 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딸리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토론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하고 두 테레비를 놓고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 자신감의 표현이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자신 있게 한다고 자신 있어 한다면 그 두 분 TV 토론 한번 하면 아주 시청률도 좋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우리 실세이신 의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설득을 좀 하시죠. 제가 뭐 저기 알리백도 모르는 대통령도 이제 토론 잘 못하셔도 됐는데 토론을 가지고 이걸 스킬로 가지고 정권 심판론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 잘하기야 이재명 대표를 따라갈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이재명 대표 스타일상 무엇을 피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정면 돌파를 보통 하죠. 이제 비대위원장도 이제 현재로 보면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끼리 토론하는 것을 야당 대표가 피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 1대1 TV 토론 성사될까요? 뭐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경위나 내용을 이제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피할 이유는 없다. 그럼 얼마든지 뭐 토론할 일이 있으면 토론해야겠죠. 여기는 사실은 전술은 숨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감추고 한동훈이라는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는 전략이 전 숨어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려면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파탄이라든가 이런 민생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같이 세 사람이 만나자. 이런 제안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는 미래를 놓고 논하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새로운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국민께 드리길 원하기 때문에 어떤 인재를 영입하는지 눈여겨보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잖아요. 이재명 대표 뭐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지사하고 대권 주자까지 됐다가 지금 당대표 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미래에 대해서 붙으십시오. 그리고 뭐 거기서 비난할 거 있으면 비난하시고 왜 피하십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피하지 않는데요. 나는 당당하게 나오시라. 피하지 않는데요. 이게 대통령 선거면은 두 사람이 만나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건 총선입니다. 현 정부를 심판하는 정부의 실책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집행 주체인 행정부의 수장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고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피해가지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야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대선 후보 된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적 호감도나 또 기대, 비전 이런 측면에서 좀 이재명 대표와 이제 뭐 비슷하게 이렇게 지지율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공천 파동 문제를 민주당이 수습하고 나면은 넘어가고 나면은 당연히 국정 문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2년에 대한 심판하자고 나올 거니까 그 총선을 치르는 수장으로서 뭐 방송사들이 언론사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회 개최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합의에는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게 있을 거다 보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질러고 간 거죠.